우리 지역의 언어, 경남 방언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, 경남 말 모이라. 자, 오늘도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교수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지난 시간에는 염생이와 얌생이, 네. 또 여시, 또 야시처럼 여와 야가 교체되는 경남말에 대한 말씀 해주셨어요. 네. 이게 거슬러 가서 아래 야에서 변한 결과다. 이런 말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. 네, 그 흔히 말하는 그 여에서 야로 바뀌었다든지 뭐 반대로 야에서 여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했었죠. 네, 진짜 이 시간을 이제 매번 하변할수록 우리 경남 말모이가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뿌듯함이 참 커져 가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 어떤 말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. 예,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. 저 역시 큰 보람을 느낍니다. 오늘은 그 삐까리와 관련된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. 천지삐까리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? 아유 반가워라. 제가 방송합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. 사실은 뭐 경남에서 워낙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경남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. 아주 많다, 매우 많다 이런 뜻이죠. 네, 맞습니다. 그 뭐 옛날에 누가 무슨 자랑을 하면 야 그런 거는 우리 동네는 천지빛깔이다 이런 얘기를 그 어린 시절에 많이 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. 네. 그런데요, 이제 단어를 딱 놓고 보니 천지빛깔이 이 말의 어원이 궁금해지긴 해요. 일단 천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한자말 하늘천 땅지에서 온 말 같긴 한데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삐까리의 본래 뜻은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. 네, 그 천지빛깔이의 천지는 그 한자말 천지에서 온 것이 맞습니다. 네. 그 빛깔이의 어원은 볕가리입니다. 볕가리요? 네, 볕가리는 벼의 가리라는 것인데 가리라는 것은 그 단어로 묶은 곡식이나 장작 따위를 차곡차곡 쌓은 더미를 뜻하는 토박이 우리말입니다. 네.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그 문순태 선생의 타오르는 강 그런 소설 속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. 쌀은 동군의 미곡 창고에 넣어두고 벼는 가리로 쌓았다. 이 대목에 나오는 가리로 쌓은 벼가 바로 볕가리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삐까리가 벽가리에서 변한 말이군요. 네,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가리의 경우에는 네. 뭐 볕단 한 가리, 장작 한 가리처럼 곡식이나 장작 같은 것을 세는 말로도 쓰이죠. 네,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. 그 가리는 그 세는 말로도 쓰입니다. 네. 이렇게 그 세는 말을 그 전문 용어로는 분류사라고 합니다. 무엇을 분류하는 데 쓰는 말이라는 뜻이죠. 우리말의 큰 특징의 하나는 이런 분류사가 발달해 있다는 것인데 뭐 소 5마리, 나무 10그루, 뭐 책 한 권, 오징어 한 축, 북어 한 쾌와 같은 그 예에 나오는 뭐 마리, 그루, 권, 축, 쾌 같은 말이 모두 분류사에 들어갑니다. 네.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볕단 한 가리, 장작 한 가리와 같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인 가리 역시 분류사로 쓰이는 그런 가리입니다. 네, 오늘 고급스럽게 분류사라는 학술 용어까지 듣게 됐습니다. 그런데 교수님, 그 볕가리가요, 어떻게 삐까리로 발음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. 뭐 방언 차이 같긴 합니다만. 네, 그 볕가리의 표준 발음은 벽가리입니다. 네. 결국은 벽가리가 경남에서는 삐까리로 된 거니까 까리는 같은 발음이고 네. 벼가 삐로 바뀐 것만 설명하면 되겠죠. 그러니까 경남 말에서 벼가 삐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그 여기에는 무려 3가지 경남 발음 특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우리 경남 사람들이 그 자음 뒤에 오는 이중모음을 발음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런 사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경제가 경제, 별이 벨 또는 빌, 네. 과일이 가일이 되는 것처럼 벼는 경남에서 배가 됩니다. 표준 발음 벽가리가 어느 시기 경남에서는 백가리가 되었다는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자음 뒤에 오는 이중모음을 잘 발음하지 못하니까 벽가리가 백가리로 됐다는 말씀이신데 앞서 3가지 경남 발음 특징이 반영이 돼 있다고 하셨어요. 네. 나머지 2가지 특징도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?
네, 그 두 번째 특징은 에 발음이 이로 발음된다는 겁니다. 네. 그 하늘의 별이 배를 거쳐서 빌로도 아하, 발음되고 네. 합천 지방에 가면은 빌입니다. 어. 며느리가 며느리를 거쳐서 민너리로 발음되고 세상이란 말이 시상, 뭐 시상해 네. 이런 시상 이런 말을 쓰죠. 네. 제사, 지사 모신다 그러지 않습니까? 이렇게 발음되는 것도 모두 이 현상 때문입니다. 전문 용어로는 고모음화라고 하는 것인데 네. 이 고모음화는 우리 경남 방언만의 특징은 아니고 전국 방언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. 이제 그 표준 발음 벽가리는 백가리를 거쳐서 빗가리가 됐습니다. 마지막 한 가지 설명은 네. 그 어두 경음하라는 건데 네. 경남 말에는 단어의 첫머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 반찬 해 먹는 가지를 까지라 가지. 그러고 네. 식물 고추를 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또 생선 갈치를 깔치 이렇게 맞습니다. 하는데 이런 여러 발음 특성이 반영돼서 벽가리가 결과적으로 삐까리가 된 겁니다. 야, 삐까리 하나에 진짜 이런 많은 언어살이 숨어 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. 진짜 우리말은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참 신기하고요. 신비롭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아, 그런데 교수님, 그 우리 경남에서는요. 어르신들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별을 나락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벽가리가 나락가리가 아니고 어떻게 삐까리가 됐는지도 궁금해요. 예, 아주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. 그 삐까리란 말 속에 벼가 들어있다는 것은 뭐 이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? 그 경남 말에 삐까리가 있다는 사실은 언어학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하나가 사실임을 알게 해줍니다. 네.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경남 말에는 애초에는 벼가 있었다는 겁니다. 그 벼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가리인 벽가리가 생겼는데 이후 어떤 이유로 하여 세력 다툼에서 벼는 나락에게 자리를 내어줬지만 벽가리라는 말은 삐까리 형태로 살아남았다는 것이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. 네.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애초 경남 말에는 나락만 있고 벼는 없었는데 다른 지역으로부터 벽가리라는 말이 들어와서 그걸 경남 사람들이 그 수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삐까리라는 형태로 잔존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이게 정리해보면 애초부터 벼라는 말이 경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벽가리라는 말도 생겨났다. 이게 첫 번째 말씀이시고 네. 그리고 애초에는 경남에 벼라는 말은 없었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벽가리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그게 전승돼서 삐까리가 됐다. 이게 두 번째 설명이신 거죠? 네. 그렇군요. 관련해서 더 들려주실 말씀 있을까요? 사실은 많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 삐까리가 이제 의미를 확대해서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은 네. 이 관련 얘기는 아무래도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. 네. 다음은 넘기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확대된 의미는요. 다음 이 시간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교수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